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지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화론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무민명리 강의록이고요. 교재 41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음아, 촛불, 등촛불, 화롯불,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힌다. 앞에 병화는 하늘의 빛이지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 비칩니다만 온 세상 골고루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정화는 여기 보다시피 촛불, 화롯불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빛 에너지를 말합니다만은 정화는 열 에너지를 말을 합니다. 근데 태양을 내가 쉽게 만질 수 없지만은 정화는 내가 쉽게 다룰 수도 있고요. 때로는 꺼버릴 수도 있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의 생명의 기운이 하늘에 이르고 모든 변화를 상징하며 기운이 응집한다는 뜻이다. 여기 정화는 기운이 응집되어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성숙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을 상징하며 힘센 청년을 장정이라고 한다. 우리 군입대를 하다가 보면은 신체검사 받습니다. 그때 병사들을 군인이 아직 되기도 전이니까 장정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정음화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때로는 아주 침착하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불꽃이 좌우에서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꽃을 태우는 자기 몸을 태우다 보니 조금 자기 중심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음화는 아무것도 아닌 불같이 쉽게 다룰 수 있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불같이 여겨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힘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보다시피 기운이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힘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람에 따라 좌우로 흔들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힘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할 때는 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일간의 장점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약하게 보이나 신념이 강하고 정신력이 굳건합니다. 자신의 몸을 태우는 촛불이나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며 살신성인 파사연정하는 선비 정신이 강합니다. 보편적으로 고지식하며 난로처럼 인정을 베풀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사귀는 편입니다. 겉보기보다 생각이 깊고 넓으며 의협심이 있어 약자를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활발하고 부지런하며 친절한 편입니다. 생활력이 강하고 다부진 면이 있어 일에 착수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중합니다. 우리가 정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등촛불, 촛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스불이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다 보면은 정화는 쉽게 머릿속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촛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촛불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살신성인의 정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때로는 희생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현대 성격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남들을 도와주는 정신이 뚜렷하게 있고요. 내가 좀 기본적으로 앞장서기보다는 뒤에서 남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질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다툼이라든가 싸움이라든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의협심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의협심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정도 있지요. 그러니까 또 이게 밤에 촛불을 켜는 것이고 어둠을 밝히는 불이다가 보니 조금 예지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음화의 특징들은 남보다 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이 세다, 때로는 예지력이 있다, 직감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바라보다가 보면은 사주에서 많은 무속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무속인들이 정음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무당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정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음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가 보니 그런 어떤 예지력이라든가 때로는 세상의 어떤 안 보이는 부분을 밝혀나가는 그런 기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무속과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일간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는 약하게 보이거나 냉정,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기분 나빠지거나 폭발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상대가 불성실하거나 부정할 경우 이해관계가 없어도 표현하도록 혐오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질이 있어 공연한 미움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는 챙기지 못하는 편이고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등대처럼 고독을 느끼며 한번 유효하면 이후에도 바꾸지 않는 외골수일 수 있습니다. 종교, 철학,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에 깊이 빠지거나 사소한 일에 고민을 할 정도로 잡념이 많아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촉 뿌리고 가스 뿌리고 라이터 뿌리다가 보니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때로는 어떤 밝으면은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지도 않고 태양빛 옆에 있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보이기도 하지요. 약하게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결코 약하다는 걸 약하지 않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좀 내가 뭘 노력해서 어떤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다가 보니 내가 좀 덜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들이 편안하고 아주 싸움 없이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일주들은 아까 이렇게 여기도 뒤에 말해 있습니다만은 정신세계에 깊이 빠지고요.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들어서 혼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상념에 들어서 혼자 가만히 숨어서 때로는 조용히 생각에 빠져서 혼자만의 세상에 빠지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의 절기입니다. 정화는 아까 1년에 조금 전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년에 정화는 몇 명이 태어날까요? 평범하게 따지면 36명, 37명 이런 정도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정화가 봄에 태어나는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는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는 정화가 각각 역할이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화는 어느 계절에 태어나는 것이 자신이 가장 큰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정화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는 우리가 쉽게 주변에 가까이 사람을 끌어모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정화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몸을 태워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가장 필요한 절기는 언제일까요? 라고 말을 하면은 역시 정화는 우리가 말하는 난로, 가스불, 때로는 라이터불, 라이터불은 아닙니다만은 가스불, 우리가 집안의 난방 이런 걸로 생각하자면은 역시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정화는 겨울생이면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러면 사계절 중에 정화는 또 언제가 좋을까요? 물론 가을도 괜찮습니다. 가을에 태어나는 정화도 자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초가을 같은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초가을만 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가을만 돼도 난로가 뜨거운 어떤 온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화는 여름에는 그쵸? 여름에는 아무리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난로를 끌어안고 있을 일도 없고요. 더운데 이렇게 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봄은 어떨까요? 봄은 이제 새싹이라고 하는 것이 돋아나는데 그 새싹이 난로를 가까이 하게 되면 아직 여린 싹임으로 인해서 좀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잎이 말라버리는 기질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는 기본적으로는 겨울이 가장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가을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화는 봄, 인묘주인 초목이 말라버려서 걱정이 많다. 부모와의 인연이 좋은 편은 아니다. 여름, 사오미 더운 여름엔 난방, 난로가 필요 없다.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그쵸? 더운 여름에 아무래도 뜨거운 열기는 그렇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을, 신유술 발달한다. 온기가 필요하고 여러 곳에 쓰임이 많다. 물론 가을이 역시 쓰임이 있겠죠.
겨울, 해자축 크게 발달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 그러니까 정화는 아까 말했다시피 열기가 우리가 뜨거운 열기가 가장 필요한 계절은 겨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은 정화가 가장 자신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또 시간은 어떨까요? 시는 언제쯤 되면 정화가 자신의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해가 병화가 지는 절기, 아무래도 추워지려고 하는 데가 제일 그렇겠죠. 정화의 열기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화는 아마 유시가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시가 되면은 해도 지고 해가 지고 나면은 추위가 밀려옵니다. 그럴 때 정화의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싫어하는 시는 언제쯤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정화는 인시 같은 경우는 해가 막 떠오르려고 합니다.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는 이 정화라고 하는 불기운을 끄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유시가 되면 아직까지 뭐 정화의 난로불이 금방 뜨거워지겠습니까만 우리가 집안에 가스불을 켜도 금방 열기가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지요. 있어야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유시에 키면은 그 유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술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방이 따뜻해지겠죠. 근데 인시가 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스불을 꺼버리면은 끄는 즉시 추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시는 아직 새벽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인시의 난로불을 가스불을 꺼놓으면은 보일러불을 꺼놓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자가 보면은 이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유시가 정하는 시간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인시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시와 인시 이것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희기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화가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정화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말하면은 역시 간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화는 간목과 어울리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경금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이 단단하고 큰 금속을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이것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물건으로 보석으로 때로는 기계장치로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과 경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로는 임수도 어떨까요? 임수는 이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을 좋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고 또 임이 싫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면은 정화는 임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임수는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임수와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43페이지입니다. 천간희기론 경금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 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임은 부부정은 좋으나 직업이 분명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정화가 간목하고 경금만 천간에 띄웠다라고 해도 뭐 큰 부자까지는 몰라도 절기까지 잘 타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남보다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 둘 중에 뭐 때로는 임수까지 포함해서 임수는 좀 그렇습니다만 간목하고 경금 둘 중에 하나만 천간에 떠 있어도 물론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굽이굽이 풍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개라도 천간에 띄워놓고 있으면은 삶이 그래도 무난하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화가 뭐가 있을까요? 임수가 좀 아리까리한 임수가 좋았을 수 있을까? 개수는 어떨까요? 개수는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지요. 그래서 정화가 빗물을 만나게 되면은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도 좀 더 아직은 진도가 아닙니다만 충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개수와 만나게 되면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개수가 만나게 되면 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운에서 사주에 정화가 있는데 개수까지 있는데 운에서 개수까지 또 만나게 되면은 조금 큰 변동 상황을 큰 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신금은 어떨까요? 이 정화는 신경금이라고 하는 그 쇠를 녹여서 좋게 만듭니다만은 신금은 아주 연약한 불입니다. 그 연약한 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화의 불길을 옆에 가까이 가는 순간 신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진 것을 잃어버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을목은 어떨까요? 이렇게 신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는 이 정화라고 하는 풀이, 을목은 나무를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초목입니다. 풀이란 뜻이겠죠. 일년생 식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어떤 나무 풀들을 불에 가까이 해버리면 연기만 잔뜩 납니다. 불도 꺼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버리고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어떨까요? 정화는 무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아주 무토는 조금 바짝 말라 있는 흙이지요. 그래서 정화는 불 끌 때 흙으로 덮기도 합니다. 무기토 같은 경우는 아무 무해 무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좋거나 나쁘거나 때에 따라서 조금 살핍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정화는 간목하고 경금은 천간에 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소부는 될 것이다. 큰 부자까지는 또 여러 개를 살펴야겠습니다만은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은 삶이 그래도 편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기록해 놨죠. 이거 한번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운 쓸 때는 이렇게 탭을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9대운으로 이루어지네요. 19, 29, 39, 49, 59, 69, 79, 89까지. 여기 정미까지 이렇게, 정미가 아니죠. 임신입니다. 신을 옮겨 쓰고요. 임신은 이 월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 미, 경, 오, 기사, 모진, 정묘, 병인, 갑인생이니까 올해 46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여기다가 오행을, 음양오행을 한번 붙여보라고 했습니다. 한눈에 파악이 될 때까지는 계속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금, 음의 화, 양의 수, 양의 목, 양의 목, 양의 금, 음의 토, 양의 토. 그래서 이거는 오행으로 붙여버리면은 목은 한 개, 두 개 있죠? 두 개. 화는 한 개. 토는 두 개. 금은 하나, 두 개, 두 개. 수는 한 개.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일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절기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고요. 오행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요 정도 4개까지는 배웠으니까 요 4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정화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앞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좀 폭발하는 기질이 있고요. 때로는 세상을 밝히는 어떤 살신성이 있고 좀 감성이 풍부하고 인성도 바르고 예절 바른 사람입니다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때로는 망망대해처럼 또 혼자 있는 것 같은 거는 고독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것 같다가도 때로는 뭐 어떤 약한 면이 보이긴 하지만 폭발하는 기질도 좀 있고, 이런 정도로 일관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절기는 어떨까요? 정화는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겨울이 좋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사주는 절기는 항상 이 날짜를 보지 말고 월에 있는 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에 있는 지지를 보니 이 사람은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신월은 가을이지요. 그러니까 절기는 가을생이다. 가을생이면은 아까 겨울생이 좋다라고 했었고 가을생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럼 절기는 잘 탄 겁니다. 그 다음에 창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까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었고, 때로는 임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정화가 간목도 가지고요, 임수도 가지고 경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특별히 불편하게 가진 것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천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내가 어떤 천간에 남들한테 보이는 외향적인 기질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좋으니 내 직업이라든가 내 남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좋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가진 것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내보이는 것이 절기도 잘 탔고 천간의 올림도 좋다가 보니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조금 제가 상담을 했었을 때는 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오행은, 이 사람은 오행은 뭐 특별히 편중된 건 없죠. 다 오행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오행으로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직은 뭐 이 상태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진도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때로는 진도 나가면은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의 특징들은, 이 사람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됐네요. 아직 10년까지는 몰라도 8년, 9년, 8, 9년 정도는 좋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 정도에 만났던 사람인 것 같으네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이제 2012년도에 뭘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자기가 이걸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왔었는데 된다라고 저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둘 다 현직 교수직에 있고요.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립대학의 교수로 아주 서울에서 있는 대학으로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부 교수들입니다. 이렇게 사주를 구성을 가지다가 보니 특별하게 불편함도 없죠. 그때 자녀가 둘이었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주들의 특징들이 우리가 배운 대로만 툭툭 풀어도 이 사람은 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사주만 가져도 괜찮죠. 유념하게 봐놨다가 나중에 또 이런 유사한 사주들이 있으면은 또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교재도 써놨죠. 정신 사주에 감명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간 정신력이 강하고 헌신적이며 세상을 밝히는 봉사 살신성인의 정신이 있다. 조용한 듯하지만 폭발 가능성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표시를 한다. 정화는 절기는 겨울과 가을이 좋은데 가을 태세, 여기는 정기라고 되어 있네요. 절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천간 갑경이 좋고 음도 좋은데 일찍부터 발달한 노년까지 좋은 일이 많다. 오행은 특별하게 편중된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아까 했듯이 연애 갑이 있으니 일찍 발달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일찍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 유학됐었고 부모님 덕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에 정후에서 나년 노년까지 아주 편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